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보고 가자. 흔한 광고와 성공 후기 말고 실패와 부작용을 통해 알게 되는 치과 지식, 저 치아의모 토리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스터디 클럽 설토청 여기 보세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설토청 스터디 회원 여러분들 다들 출석하셨나요? 저희 회원 가입은 구독으로, 출석은 좋아요 하는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턱관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설토청 회원님들 뿐 아니라 제 주변에도 턱관절 문제로 많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턱관절 증상이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면서 과연 턱관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턱관절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준비해보았으니까 다같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서 같이 공부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턱관절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혹시 내가 턱관절 문제를 갖고 있진 않을까 하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신뢰성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입을 하고 벌렸다가 하고 닫아보세요. 무언가 턱에서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거나 이 딱딱거리는 소리?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혹시 턱관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해보셔도 됩니다. 합리적 의심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런 게 없더라도 평소에 무언가 턱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감각이 있으셨다면 이런 분들도 충분히 턱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럼 이 턱관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보통 한 가지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찾는데요. 이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잠을 자는 자세,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를 악무는 경우, 혹은 이를 막 잠잘 때 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또는 이 수면할 때 그런 수면 자세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 콕 집어서 이것 때문에 턱관절 문제 생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겨울철 추운 날씨에 근육의 수축과 또 긴장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턱관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병원에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턱관절 문제가 생긴 분들, 자, 턱관절 문제가 생겼다 하는 순간부터 치료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난 턱관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수술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턱관절 문제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도 거의 없고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처럼 그냥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마모가 심해져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코골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면 무호흡, 안면 비대칭, 두통 등의 그런 증상들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으로까지 변형이 되거나 이 안면 돌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설토청 카페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검색하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나 이 교정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턱관절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을 보니까 이 교정과 관련되어 있는 궁금증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분들 정말 이 교정을 받기 전에 꼭 턱관절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정을 하고 나서 턱관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아가 이동하고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교정 후에 나타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턱관절 문제는 꼭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서 교정 전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정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 다 짚고 넘어가 주실 거니까 교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혹시 턱관절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교정을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 턱관절 정말 한번 또 신경 써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서 저는 평소에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저희 철도점 카페 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턱관절에 대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 턱관절 문제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턱관절 문제를 양압수술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래도 되는지 또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턱관절 문제를 양압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원인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압수술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주걱턱, 무턱, 과계교합, 부정교합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그런 턱관절 통증이라든지 턱관절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양압수술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턱관절 문제를 양압수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생활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무턱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양압수술을 하시려는 걸까요? 라고 되물을 수가 있겠네요. 사실 턱관절은 머리뼈와 하악 부분 이 사이의 디스크를 바로잡아주는 수술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드물다고 해요. 먼저 약물 치료나 아니면 물리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플린트라는 그런 그 등의 장치 치료를 먼저 선행해서 통증을 개선시켜주고, 이래도 안 될 경우에는 더 심화된 턱관절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턱관절 때문에 양압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바로 뭔가 건너뛰기 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턱관절 수술과 양압수술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카페 내에서 턱관절 문제와 관련해서 올려주신 여러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스터디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혹시나 제가 다루었던 내용들 이외에도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스터디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이 스터디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